예, 안녕하세요.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좀 2탄의 기념으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예, 제목하여, 중간 관리자로, 직장에서 살아남기. 한번 써볼까요? 예, 어, 얼마 전 뭐 기사도 하나 좀 나왔는데, 저희가 뭐 좀 라이브로 또 나중에 한번 보긴 할 건데, 가장 이 법이 도입되고 좀 가장 많은 좀 고충, 신고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중간관리자입니다. 오히려 사용자, 오너나 CEO보다 압도적인 비율로, 왜냐면 직접 노동자들과 직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추정상은. 살아남기. 사실 이런 주제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.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다룰까 해요. 저희도 이거를 사례를 지속하고 계속 좀 사건을 하다 보면은 계속 업데이트 된 사항도 있고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좀 그럽니다. 오늘 몇 가지 그때에 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첫째로, 제가 뭐 그때도 좀 기초적인 거 설명드렸는데, 오늘은 좀 약간 전략적인 거에 좀 더 치중을 하려고 그래요. 중간 관리자?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말하면 뭐 팀장,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? 뭐 부장? 보직으로는 팀장, 뭐 직급으로 부장 정도, 뭐 과장이 될 수도 있겠죠. 이런 분들, 또 이제 최소한, 한 3년 이상은 복무한 분들, 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분들,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분들, 이런 분들에게 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뭐 중간 관리자, 뭐 매니저, 뭐 센터장, 뭐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건데, 상하 관계. 상하 관계 요즘 이 얘기하면 뭐가 알아요? 뭐, 꼰대라 그러지 않아요? 꼰대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. 네. 부정하지 말라. 그 자리에 여러분들 팀장급 직원들을 앉혀놓은 이유는, 솔직히 말하면 소위, 책임을 가지고, 그러니까 경영의 메시지를 전달도 하고 이 일을 실행을 하라는 관리자 역할을 해라고 넣은 거기 때문에 이 상하 관계가 분명 존재하고 없을 수가 없어요. 문제는 이걸 인식을 못하게 되면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이 관리자분들이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그렇고 뭐 성희롱도 그렇고 뭐 갖가지 우리가 이제 지휘 관계, 상하 관계를 봐요. 그리고 사용자는 이 상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지도 통솔을 하지 못하면 또 책임을 물어요.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현실을 부정한다?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좀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요.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책무를 지고 있다. 라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죠. 이게 내가 뭐 같은 뭐 우리는 수평적 조직이고 우리는 뭐 친구 같은 조직 절대 그런 거 없어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외국계 회사를 꽤 많이 보는데 이건 서구고 동양이고 마찬가지입니다. 직급 레벨 보스 그다음 직무의 차에 따라서 자기 상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중간 관리자 역할로서 적합하다.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. 제가 전에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은 반드시 묻습니다.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. 꼰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개그예요.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는 뭐라 그럴까요? 상하 관계를 가지고 업무 지시를 하는 틀 자체가 설계 기반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벗어나는 거는 사실 여러 그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. 다만 이제 문제되는 거는 물론 개그 소재로 좀 다루긴 하지만 자, 두 번째로 제가 중간 관리자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 좀 일단 경영자 신뢰를 정말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. 신뢰를 이끌어내시지 못하면은 물론 이게 노동자 신분이긴 한데 경영자로부터 사랑받는 노동자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좀 구조예요.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뭐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을 자꾸 예시 드는데 사실은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을 이 지휘 감독을 하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 또는 뭐 업무 뭐 효율성에 대해서 이의제기 뭐 갖가지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. 누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.
100명이 100명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게 잘 안 되거든요. 그럴 때 사실은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좀 밀어줘야 되는 게 경영자 쪽인데 이게 신뢰관계가 없고 막 깨지고 있으면은 사실 좀 경영자는 나쁜 거죠. 나빠요.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도 아니고 제 생각은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본주의형 이익관계에 되게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. 신뢰나 이익관계에 중간관리자가 이제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밑에 신입 직원 또는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서 이 경영자를 쳐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신뢰를 가진 경영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중간관리 잘하면 적어도 경영자로부터 좀 안전하게 좀 보호되는 역할, 실드 치는 역할을 한다. 물론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유너스 TV에서는 늘 현실과 판단 이런 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나쁜 건 나쁜 거, 좋은 건 좋은 거가 돼야죠, 사실은. 그 밑에 사람이 뭐 이상한 걸로 허위 신고했는데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현실이 그래요, 지금.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적응하고 살아야죠. 바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바꾸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반드시 제가 뜰게요. 이게 중요하다. 이건 제가 1탄에서도 좀 얘기 드렸는데 내 권한 어디까지인가? 업무 명령권만 있는 것인지 인사권은 어디까지인지 뭐 평가권은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게 왜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쓸 수 있는 칼을 내가 모르면은 그러니까 칼일 수도 있고 뭐 당근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척지과 당근을 모르면은 기본적으로 부하 직원하고 일하는 게 이 지휘 감독이 힘듭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. 사람들 같이 어울리다 사다 보면은 잘 어울려서 일하고 날 믿고 잘 따라주겠지.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거는 과거 고전에 또 그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. 요즘 시대의 경영은 뭐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경영 교과서를 꽤나 많이 읽고 인사관리 교과서도 웬만큼 본 사람이고 실제 실무에서도 좀 본 사람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렇게 경영하는 회사는 실제 없어요. 사회단체에서나 있을 일이고 거기는 그 단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일반 회사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내 권위가 어디까지인가, 권한이 어디까지인가, 의무가 어디까지인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. 나중 가서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었어요? 하면 물으면요, 사용자 쪽에서는 너 권한이었는데 네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. 그럼 나중에 가서 나는 강등당하고 억울해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죠? 솔직히 말하면은 부장급 이런 직위에서 어떤 팀장급 직위를 맡은 사람이 뭐랄까요? 내부 반란, 내부 통솔이 잘 안 되면은 그 견장 떼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그건 사용자 마음이에요, 솔직히. 그러니까 뭐 이건 징계하고 얘기는 달라요. 통솔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잡아놓을 수 있겠어요? 이런 어려움이 있다.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죠. 월급도 많이 받고 보직수당도 받고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것저것 싫어서 중간 관리자를 안 하려고 한다.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는데 어쨌든 경로상에는 반드시 원하신다면은 경로상에 내가 관리자급을 원하신다면은 거쳐야 되는 일이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번째입니다. 내가 권한을 확인했으면은 내가 그 권한과 어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고 당근이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. 이게 안 되면은 지휘가 안 됩니다.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규율이에요, 규율. 규율이 있고 이것이 언제든지 작동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은 보여줘야 돼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번 1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걸 보여주는 게 이게 뭐 언어적 뭐 신사적 방법이 아니라 뭐 욕 나가고 막 고성 나가고 뭐 폭력이 나가고 이러면은 이제 이건 안 돼요. 이건 어떻게든 정당화시킬 수가 없어요. 1탄에서 얘기 드렸듯이 언어적, 구두적인 방법, 제일 좋은 건 심할서적인 방법, 그 다음에 경고도 문서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해주시면 되고,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필요하실 때 집행의 본보기도 보이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.
내 칼자루가 언제나 안에 들어가서 안 움직이는 칼자루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, 상벌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. 다만 이 기준은 엄격하셔야죠. 네,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마음대로 운영하시면 밑에서 난리 납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작동할 수 있으면 알게 하는 정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, 남용하시는 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. 예. 이게 늘상 사용되면은 조직이 피곤해집니다. 예. 일할 수가 없어요. 예. 물론 뭐 몸 말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, 뭐 이런 유혹. 예. 제일 안 좋은 거예요. 예. 참고로 말씀드리면, 칼은 칼자루에 들어가 있을 때가 무서운 거지, 그 꺼내서 휘둘렀는데 별거 아니잖아요. 여기 칼. 예. 별거 아니면은 이건 정말 그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. 이거 회복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. 이 칼은 이렇게 쓱 보여줘만 주는 고, 예,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. 예, 그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. 예. 그다음에 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, 이거 좀 3타까지 넘겨서 말씀드릴까 싶은데, 예. 연결해서 말씀드리면, 권한을 사용해야 될 때가 오면, 뭐 칭찬도 그렇고, 아니면 뭐 벌을 물어야 될 때도 그렇고, 특히 벌을 물을 때는 결론이 나셨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셨으면은, 좋은 게 좋은 거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가감없이 가셔야 돼요. 예. 뒤돌아보지 말고 집행해서 끝날 때까지.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자비심을 보이지 말라, 뭐 이 정도로. 예,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.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데, 이런 컨텐츠 방송을 좀 드린 이유가, 제가 이제 직장 괴롭 신고와 사용자의 결탁을 통해서 쫓겨나는 중간 관리자급을 보면은, 예, 좀 뭐랄까요, 안 좋은 케이스가 참 그거 같아요. 예. 힘이 없어요. 예. 그리고 마냥 착해요. 또는 얘기를 잘 못해요. 뭐 이런 분들도 있고, 좀 되게 소극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. 이게 이럴 때 이제 사실은 그냥 일만 못하면 다행인데, 상을 보면은, 예, 굉장히 뚜렷하게 약간 학명성 시위, 이게 좀 뚜렷이 보여요. 그러니까 뭐 표면상은 뭐 날 괴롭히는, 직장 내 괴롭히다 이렇게 포장은 하고 있지만, 그 안을 뜯어보면 너가 그냥 내 관리자로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. 컨텐츠가 뭐냐면, 너 업무 효율성 떨어진다, 업무 내용 별로다, 쉽게 얘기하면은 말을 짜증나게 한다, 뭐 별의 별 트집을 잡는 형태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거의 이런 케이스들이에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물론 뭐 허위 신고 또는 뭐 과장된 신고, 왜곡된 신고 다 좋은데, 이 관계 설정이 좀 실패한 케이스도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저는 봐요. 예. 그러니까 이 조직이 내가 관리자인데 내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는데, 그걸 마냥 나는 직장인 다니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, 예,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하면은 이제 좀 마음을 고쳐 드셔야 돼요. 그러면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. 예. 예, 오늘 김남사TV에서는 중간관리자로 이제 좀 살아남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알아봤는데요. 예,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주제는 제가 생각낸 대로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. 예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이와 관련해서, 예,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, 예, 네이버 카페에 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. 그다음에 좋아요,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고요. 예, 카카오톡에서는, 예, 친구찾기 해서 노고의 시선을 검색하시면 됩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좋아요,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